네, 뭐 여러분들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죠. 좀 하락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하락했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1.82% 하락했으니까 다 1% 이상을 하락했으니까. 유럽 증시도 좀 하락했고 이탈리아 MIB 지수가 마이너스 1.78% 하락했고 유로존 스톡스 600이 마이너스 1.30 하락. 큰 포로 하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채권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4.494까지 올라간다. 4.5까지 올라가는데. 네, 어제 제가 간만에 채권 쪽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근데 영상 조회수가 너무 적어. 채권 금리 전망. 그리고 이것도 올려드렸는데. 10년물 채권 금리 흐름 전망. 지금 시장에 그 이슈가 채권이잖아요. 시장의 이슈가 채권인데 채권을 안 보시고 주식을 보고 계시면은 어쩌십니까? 채권 금리 전망. 최근에 이거 다 영상 올려드렸는데. 채권 금리 전망 영상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또 올려드린 게 채권 가격 전망 이것도 올려드렸잖아. 아무래도 좀 낯설을 수 있죠. 그동안 계속 주식만 보시다가 맨날 뭐 폭락을 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근데 맨날 뭐 유가 다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FOMC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지. 채권 금리를 잘 안 보시니까 이게 좀 낯설으신 것 같아. 어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채권에 대해서는 아셔야 돼요. 주식을 할 때는 경제 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주식 한다고 해가지고 종목에만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종목도 집중하시고 경제 사항도 아셔야 되고 주식이 어렵다는 게 그런 거죠. 내가 투자하는 종목만 알아서 되는 영역은 아니라서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죠. 네,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락했네요. 개파락하면서 떨어졌네. 마이너스 1.82% 폭락. 다우도 폭락했다.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방이잖아요. 예. 추세선 다 깼는데. 네, 추세선 깨지면서 떨어졌네. 골파기 수준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스닥은 추세선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물론 이렇게 보게 되면 무너진 거긴 한데. 네, 여하튼간에 뭐 엄청나게 좀 빠지고 있습니다. S&P 500도 다. 네,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시장 그대로죠. 뭐 약세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이제 막상 이제 네, 이렇게 약세장이고 그나마 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10월, 11월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직은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벌써부터 10월, 11월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또 과정이란 게 있으니까, 그치? 이게 지금 오늘이 9월 22일이잖아, 그치? 10월로 가려고 한다면 아직 멀었지. 우리나라만 좀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거지. 미국은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게 아니니까. 여하튼간에 뭐 지금은 시장이 많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약세장. 니케이 지수도 올라갔다 좀 빠졌지. 대만 쪽도 빠지고.
독일 쪽도 빠지고. 근데 유럽 쪽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그래도 약세 모양새가 있긴 있네요. 상하이 중국도 빠지고 홍콩도 빠지고 유로존도 빠지고. 네, 전반적으로 좀 다 빠지고.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다 추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모양새겠죠. 다 빠져.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다 하락하긴 하지.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네, 여하튼 간에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9월장은 약세장 모양새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시장의 메인 포인트는 채권금리거든요. 지금 채권금리가 네, 10년물 국채 채권금리 장중 4.49%까지. 근데 조금 있으면 4.5%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채권금리가. 2007년 이후로 최고치. 2년물 국채금리도 역전금리죠,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은 4.499, 2년물은 5.2니까. 2년물도 200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힘들겠죠.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 그리고 뭐 기업들만 힘듭니까? 국민들도 힘들고 대출을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요새 이자 부담이 많이 가중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기술주, 벤처기업 뭐 이런데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은 당연히 좀 위험하죠. 지금 부도 처리되는 곳도 많이 많아지고 있고 회사 파업, 파산하는 데도 많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로 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큰 거죠. 우리나라가 좀 가장 좀 심하긴 하지. 네, 올 들어 기업 파산 신청 1,034건, 1년 새 54% 급증했답니다. 기업 파산 신청 대출 갚기도 어렵다.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진짜 힘들죠. 근데 이게 금리 전망치를 제가 어제 영상 올려드렸고 자료도 올려드리긴 했는데 네, 채권 금리가 지금 거의 4.5% 정도 올라왔잖아요. 최고치죠. 엄청나게. 역대 2006년, 2007년 이후로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5%대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암시를 했잖아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암시를 했잖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 채권 금리라고 하니까는 약간 그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채권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채권이 그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낯선 영역이잖아. 그리고 약간 거북스러운 영역이기도 하고 약간 좀 벽이 있죠. 채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출 이자, 금리 이자, 이자율, 이자.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자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지. 수익률, 이자, 금융 수익률 그런 건데. 근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게 봐보세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이 여기라고요. 지금도 최대치락인가? 최고치야. 금리가. 그러면서 아니 이게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는 거잖아.
이게 지금 약세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약세장에서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약세장이야. 폭락장도 아니야. 나중에 폭락장이 오면서 폭락장이 그냥 재미삼아 오는 영역이 아니고요. 심심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미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발생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간다는 거죠. 되게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만 올라가도 지금도 엄청나게 고금리고 지금도 간당간당 하는데 그리고 지금 금리로도 기업들이 파산하는 업체들이 엄청 많잖아요. 요새 뭐 부동산 재개 몇이 업체들도 15인가? 하여튼 재개 몇이 업체들 막 파산하고 막 15는 아니고 15%에 해당되는 기업. 거기도 막 파산하고 그러는데 이제 줄도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이게 그냥 여기서 1% 올라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자체도 파산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만 살짝만 여기서 더 올라간다 쳐보세요. 5%대까지. 무섭죠. 그래서 제가 괜히 1월 달에 폭락장에 괜히 온다고 이야기한 게 괜히 그게 아니죠. 그래서 금리만 조금만 올라와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간당간당 하는데. 여하튼 간에 뭐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요번에 느끼셨겠죠? 폭락하는 거 보시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여러분들 금리 당연히 보셔야죠.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뭔가 이게 자꾸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채권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는 뭔가 이렇게 거북스럽고 낯설고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경계하고. 사람이란 게 아무래도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진짜 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경제에서는요. 이자율 있잖아요. 금리 그게 60% 차지해요. 60% 거의 70% 차이지. 6, 70% 중요도가 포지션이 경제에서는 거의 금리에 금리. 예. 이거를 모르시고서는 경제를 알 수가 없고 경제를 모르고서는 주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채권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는 잠깐만 낯설어 하시고 잠깐만 종목에만 집중하시려고 하고 예, 그렇게 하시는 거지. 여튼간에 뭐 지금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거 잘 보세요. 그냥 뭐 미국의 FOMC 연준에서 뭐 기준금리 올렸다 내렸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실시간 반영되잖아, 실시간.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준금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게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예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2년물 채권금리도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은 단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금리가 이게 그냥 지금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은 건데 나중에 이제 폭락장이 오게 되면 그 2년물 금리가 지금 역전금리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고 봐보세요. 2년물이 5.144%예요.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최고치 찍었네, 2년물도. 2년물하고 10년물 잘 보세요. 이게 그냥 그게 아니야. 이게 단기 채권이 필요한 거잖아. 이게 단기 채권이라는 것은 저거잖아. 이게 돈을 아무래도 장기로 돈을 빌릴 수가 없잖아. 채권을 발행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회사채가 있어.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해. 근데 10년물로 발행했는데 10년물로 발행해봤자 안 사줘. 그러면은 단기로 좀 비싸게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그러면 2년물이야. 2년 안에 갚아줄게. 금리 더 비싸게 주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시장에 돈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지금 단기물이 더 엄청나게 급증했잖아요.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보통은 당연히 10년물이 더 금리가 더 올라가죠. 이거 반대로 역전금리 현상이 발생했잖아.
네, 그래서 지금 이거 금리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것만 이야기해도 끝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설명을 오래 하고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저기 있잖아. 이게 사람이란 게 이제 장벽이 있잖아. 익숙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잖아. 내가 맨날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맨날 종목에만 집중하잖아. 테마성 종목에만 집중하다가 갑자기 뭐 시장이 막 폭락하고 이럴 때 경제가 뭐 금리, 채권 금리 막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낯선 걸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거지. 근데 이거 빨리 적응하셔야 돼. 왜냐면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게 뭐냐? 지금은 살짝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근데 앞으로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게 이 문제가 누적되는 거지. 채권 금리가 앞으로 누적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지금이라도 마음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빨리 친숙해지셔야 돼. 지금은 요거야.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온 게 이거래인가? 앞으로 올라갈 것은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1월 달에 폭락장이 올 수가 있는 거지. 제가 괜히 폭락장 얘기하겠어.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참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제가 괜히 폭락장을 1월 달에 얘기했겠냐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 제가 뭐라 그랬어? 유가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단기 고점에 얘기했잖아. 어떻게 됐어요? 유가 80달러대로 떨어졌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가 단기 고점이라고 얘기했잖아. 빠진다고 얘기했잖아. 제가 얘기한 대로 떨어졌잖아. 하락했잖아.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지금 여기라고. 채권 금리가 이만큼 올라가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막 빠지는 거죠. 채권 금리는 선행 개념이 있어요. 기준 금리는 그냥 딱 정하는 거잖아. 현실적으로 미국의 연준에서. 근데 그 연준에서 그 기준 금리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거야. 선행 지수. 신년물. 물론 그 전이 2년물이 더 선행될 수도 있지. 근데 2년물은 변동성이 좀 심해서 좀 그래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0년물인데 근데 10년물조차도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에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채권금리를. 주식을 한다고 해서 금리 안 보시고 주식할 수는 없지. 너무 테마성 종목만 얘기하지 말고. 맨날 호가창 매매 그만하고. 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채권금리 한번 잘 주목하시고 이거 계속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강조할 영역도 아니야.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 기본이야, 기본. 기본 갖고서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게 아니야. 네, 여하튼 간에 요 정도 한번 볼게요. 요 정도 보고 더 이야기해야 되나? 이야기는 하는 김에 더 이야기할까?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49%, 2007년 이후 최고로 올라왔죠.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 채권금리가 5.2%, 2006년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모든 게 지금 다 최고치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엄청나게.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4% 떨어졌죠. 선행지수 아시죠?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거. 17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아니, 미국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계속 뭐 언론에서 미국 경제가 좋아요. 뭐가 좋은데? 뭐가 좋은데? 참나 아니, 답답한 게 아니라 좀 불쌍한 것 같아. 여러분들 숫자는 아시죠? 여기 보시다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어요. 매우 낮게, 엄청나게 낮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월 달까지만 해도 6%대였어요, 6%대. 근데 JP 모건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5.0%에서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어요. 4.8%라고. 이것도 엄청나게 하향 조정한 거예요. 요새 뭐 여러분들 증권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 안 좋다 떠들어대잖아요. 너무 안 좋다.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뭐 중국보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게 최고로 낮춘 거예요. 최고로 낮춘 게 지금 4.8%라고요. 그 여러분들 4.8%가 커요? 아니면 미국의 2.2%가 커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다고 떠들어대면서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2.2%예요. 올해 지금 전망치가. 중국은 4.8%라고요. 하향 조정했는데. 4가 커요? 2가 커요? 4가 크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4가 크지. 무슨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떠들어대. 이제 그거예요. 중국 경제가 안 좋다 떠들어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 중국 경제를 6%로 예상한 거야. 6%로 예상했는데 6.0 6% 예상했는데 지금은 4.8%가 된 거야. 그러니까 투자 입장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고평가됐던 거잖아. 고평가된 게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 저평가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6.0%가 4.8%가 됐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근데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고 실제적인 경제 관점을 본다면 중국은 4.8%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2.2%가 성장한 거고요. 미국은 또 왜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냐면 미국은 원래 1.0%인가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를 예상했었어요. 1.0%로. 근데 2.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비관적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그나마 올라간 거잖아. 전망치가.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가 1.0%였는데 2.2%가 됐으니까 당연히 더 좋아진 거잖아. 그러니까는 좋아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 입장인 거잖아. 투자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 뿐인 거잖아. 실제적인 경제 성장률로 본다면은 중국은 4.8%인 거고 미국은 2.2%인 거예요. 2.2%가 뭐가 경제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원래 2.7%였어요. 원래 2.7%를 올해 예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1.3%까지 떨어졌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7%였다고. 우리나라 예상했던 것이 맞았었으면 처음에 2.7%를 예상한 게 맞았다고 한다면은 미국보다도 지금 경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안 좋아지면서 나라가 안 좋아진 거죠. 계속 1.3%까지 둔화돼 버린 거죠. 나라 운영이 되게 안 좋게 되니까. 근데 뭐가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떠들어는 거야. 4.8%인데. 4가 커요, 2가 커요. 숫자는 좀 알고서 정확하게 지금 글로벌 시장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지. 안타까워요. 길어지는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이거는 뭐 한국 경제를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BOE 영국 영란은행이죠. 기준금리 5.25%로 동결, 14회 연속 중단, 연속 인상했는데 그걸 중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만 이제 금리 인상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는 것 같아. 이제는 멈추려고 하는 것 같아. 다만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하나 있는 거죠.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피크일 거예요. 피크를 칠 겁니다. 마지막 딱 하나. 근데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 그게 가장 핵심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의회 마찰 심화, 셧다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뭐 여러분들 셧다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런 건 뭐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그래도 또 뭐 투자 심리에 위축이 있다. 유가 100달러 돌파에 베팅하는 헤지펀드 증가가 있다. 유가가 앞으로 지금은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또다시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뭐 그런 이제 거기에 배팅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유가는 계속 뭐 100달러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고유가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고유가를 유지하게 되면 고물가가 유지가 되면은 아무래도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지. 원래는 터미널 레이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 살짝만 볼까요? 네, 뭐 보시다시피 미국 증시는 좀 다 빠졌죠. 엔비디아 계속 하라고 있고 뭐 AI 이야기 하다가 뭐 다 빠져버리죠. 넷플릭스도 계속 하락, 알파벳도 하락, 뭐 다 하락이라서 지금은 뭐 올라가는 섹터가 없어요. 다 하락이에요. 의약 발주도 하락. 그냥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의약 발 쪽이 덜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락이긴 하락이니까. 요 발레로 에너지는 요새 계속 올라갔죠. 요 종목은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발레로 에너지가 계속 올라간 부분이 있어. 그 다음에 그 페덱스인가? 페덱스가 좀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FDX 그 택배 업체인가요? 물류 업체 페덱스 살짝 반등해서 올라왔다는 거. 네,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우선은 뭐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좀 다 하락했다. 네, 요 정도 한번 볼게요. 제가 또 이야기할 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국 부동산 금융 쪽도 이야기해야 돼서 요거는 요 정도만 약간 시장 흐름은 요 정도 볼게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미국 증시가 움직였으니까. 네,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좀 폭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의 핵심은 채권 금리 쪽이라는 건데 그 채권 금리는 이제 아까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핵심이 뭐다? 핵심은 지금이 아니야. 핵심은 지금의 그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 갖다가 뭐 이렇게 움츠려 들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여기 써있죠. 파월 경제 데이터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 추가 금리 인상이 이제 터미널 데이터인 거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볼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 오시면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고.